미나상 건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한자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6학년 한자의 앞부분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85강에서 이를개, 곡식곡, 고날곤, 뼈골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286강입니다. 이바지할공, 문서권, 책권, 건세권. 권으로 읽는 한자가 3개나 있네요. 첫 번째 한자는 이바지할공입니다. 총 8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수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바지할 공자는 이바지하다, 주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바지할 공자는 사람 인자와 함께 공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함께 공자는 양손으로 네모난 상자를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나 바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바지할 공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올려 바치는 모습을 그린 함께 공자에 사람 인자를 결합한 것으로 자신을 바치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바치다 라는 것은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바지할 공자는 단순히 주다, 공급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교 또는 구입니다. 공급을 교규라고 하고요. 제공을 대교라고 합니다. 공양을 구요, 이럴 때는 구라고 읽어서 구요라고 합니다. 훈독은 소나에루 또는 도모라고 읽습니다. 에루가 나오면 소나에루라고 해서 바치다,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오하나오 소나에루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을 바치거나 할 때 씁니다. 오토모라고 읽어서 모시고 따라가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바지할 공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공급, 供給 바치다, 올리다. 備える 많은 스폰서의 제공이 있습니다. 多くのスポンサーの提供があります。 묘지에 꽃을 바쳤습니다. お墓に花を供え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문서권입니다. 총 8획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한국 한자가 있는데 거의 똑같고 윗부분의 점의 방향만 다릅니다. 한국 한자는 팔자처럼 되어 있고 일본 한자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서 권자는 문서나 증서, 계약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문서 권자의 상형문을 보면 받들 공자와 분별할 변자와 칼도자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할 변자는 동물의 발자국을 그린 것으로 분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보면 어떤 동물인지 운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 권자는 계약서나 증서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 권자에 쓰인 분별할 변자는 분별이나 식별할 수 있음을 뜻하고 칼도자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독은 갱입니다. 한국어 음은 권, 일본어는 갱입니다. 채권을 사이갱이라고 하고요. 승차권을 조샤갱,
조샤갱이라고 합니다. 정기권은 대기갱이라고 하고요. 입장권은 뉴조갱이라고 합니다. 문서권자는 음동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문서권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채권, 債券、 입장권, 入場券、 정기권을 샀습니다. 定期券を買いました。 승차권을 보여주세요. 乗車券を見せてください。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채권입니다. 총 9획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한자와 일본 한자가 있는데 한국 한자는 위 부분에 점의 방향이 다르고 밑에 부분도 살짝 다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채권자는 조금 전에 나온 문서건자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문서건자는 밑에 부분이 칼도가 되어 있었고요. 채권자는 밑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책이나 두루마리, 돌돌 말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채권자는 모양이 크게 바뀌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병부절자와 분별할 변자, 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었습니다. 상형문에 나온 채권자를 보면 병부절자 위로 양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을 손으로 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본래 의미는 말다 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말아놓은 주간 자체를 뜻하게 되면서 책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강입니다. 한국어 음은 권, 일본어는 강입니다. 건두, 책의 첫머리를 얘기할 때 간또라고 하고요. 건말은 간마츠라고 합니다. 앞건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악강이라고 합니다. 악건이라 하면 훌륭하고 뛰어난 것을 얘기하죠. 훈독은 막구 또는 막기입니다. 막구 하면 감다, 소용돌이 치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막기감이 하면 두루마리를 나타냅니다. 놀이막기 하면 그림과 같은 김밥, 김초밥을 나타냅니다. 채권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앞건, 圧巻、 감다, 소용돌이 치다. 開く、 건두에 목차가 있습니다. 関東に目次があります。 김초밥을 좋아합니다. 海苔巻きが好き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권세권입니다. 총 15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건세건자도 한국 한자와 일본 한자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 부분이 일본 한자와 한국 한자가 다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권세권자는 권세나 권력, 권한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권세권자는 나무 목자와 황새관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황새관자는 눈이 큰 황새를 그린 것으로 황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권자는 황새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새는 자태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기품이 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세권자는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황새의 자태를 빗댄 것으로 위세나 건세를 나타냅니다. 음독은 갱이라고 읽습니다. 한국어 음은 권, 일본어는 갱입니다. 권리는 겐리고요. 권력은 겐료크라고 합니다. 인권은 진갱이라고 하고요. 선거권은 생교갱이라고 합니다. 건세건자도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건세건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권리, 権利 선거권, 選挙権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権力を握っている人は誰ですか 인권은 가장 중요합니다. 人権は最も大切で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이바지할공입니다. 공급을 교규라고 하고요. 에루가 나오면 소나에루라고 읽어서 바치다, 올리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한자는 문서권입니다. 채권을 사이갱이라고 하고요. 입장권을 뉴조갱이라고 합니다. 채권입니다. 문서권은 칼도로 되어 있고요. 채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악강이고요. 막구라고 하면 감다, 소용돌이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한자는 건세권입니다. 권리를 겐리라고 하고요. 선거권을 생교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286강에서 이바지할공, 문서권, 채권, 건세권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287강입니다. 책상괴, 귀할 귀, 심할 극, 부지런할 근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286강의 한자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한국어로 권자가 3개 있었는데요. 문서권은 일본어 음독이 갱이라고 읽어서 승차권을 조샤갱이라고 했고요. 채권은 한국어 음은 권이지만 일본어 음독은 강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권두를 간도라고 했죠. 그리고 건세 권자는 한국어 음은 권이지만 일본어 음을 갱이라고 읽어서 선거권을 생교갱이라든가 권리를 겐리라고 읽었습니다. 네, 음독이 한국어 음이 같아도 일본어 음이 다를 때가 있죠. 잘 비교하시면서 메모하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